안녕하세요. 아임닥터 임창랑입니다. 오늘은 소변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변에 거품이 난다거나 냄새가 안 좋아졌어 혹은 색깔이 이상해 라고 하면 이거 병원에 가야 되나? 검사해야 될 정도로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누구나 소변에 거품도 좀 날 수 있고 색깔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일반인 분들 중에서 궁금한 게 소변에 이렇게 이상이 있으면 정말로 이상이 있어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도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소변에 거품이 난다거나 냄새나 색깔이 변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대수롭지 않은 일인지 아니면 검사를 해보고 병원을 가야 되는 일인지에 대한 구분, 그 구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변에 문제가 생겼어요. 거품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색깔도 좀 변하는 것 같고 평소에 못 맡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요새는 너무나 간단해요. 소변 검사 키트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 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세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보면은 이 안에 스틱이 들어가 있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색깔별로 항목들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볼 수 있는 항목들이 다 나뉘어져 있고 보통 소변을 묻힐 때 중간 소변으로 묻히라고 하죠. 처음에 나온 소변은 이물질이나 다른 이제 주변 피부에 섞여 있는 물질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보통 한 60초 정도, 60초 정도 대기를 해요. 그러고 있다가 색깔을 비교하고 단백질은 다른 이제 항목에 따라서는 한 90초에서 120초 대기하고 있다가 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지금 pH가 어느 정도구나, 혈액이 섞여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소변 딥스틱으로 볼 수 있는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당뇨가 있는지 아니면 그 황달 일으키는 빌루르빈 아니면 케톤체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지나 pH도 볼 수 있고 혈액이 섞여 있는지 여부나 단백뇨, 질산염 아니면 백혈구가 섞여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요새는 소변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것으로도 뭔가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또 약국에 가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검사 결과지를 사와서 또 소변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한 통으로 사면 또 비용도 좀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구분을 좀 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분은 꼭 소변 검사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소변 검사지에서 뭔가 문제가 나타났다. 그럼 병원에 바로 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그거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제일 중요한 게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지 여부예요. 그러면 이제 신장 쪽에 있는 사구체들을 이제 일부 떼내온 거죠. 혈액중에 속해 있던 그 노폐물들이 혈관들이 막 꼬여있는 데에서 사구체에서 걸러지기 시작해서 일부 단백질은 여기서 필터링이 거의 다 되는데 일부 여기를 통과한 것들이 이 혈관을 지나면서 다시 재흡수되죠. 몸속으로 다시 재흡수돼서 소변으로 나가는 거에는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것들이 많이 섞이면 안 돼.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죠. 고혈압의 경우에는 여기서 눌러주는 압력이 큰 분들이에요. 뭔가 걸러지려면 뒤에서 꾹 눌러가지고 왜 저희 필터링 할 때 그렇잖아요. 필터를 놓고 위에서 꾹 눌러야지 밑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걸러지는 건데 그런 누르는 압력이 혈압이거든요. 그런데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게 조절이 잘 되고 있으면 이 상황이 괜찮게 유지될 텐데 순간적으로 혈압이 많이 높아졌어. 그러면은 밀어내는 힘이 굉장히 세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나가던 것들도 많이 나가죠. 그래서 단백질이 너무 많이 섞여서 소변에 거품이 나온다든가 하는 이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당뇨 관리가 잘 되던 분들도 약 드시면서 관리 잘 하시던 분들도 순간적으로 쿡 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소변에 섞이는 당들이 워낙에 많아지면서 냄새가 좀 이상해진다거나 색깔이 변한다거나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거품도 날 수가 있고 그런 기저질환이 있던 분들이 만약에 이런 증상을 보였다 라고 하면은 그건 원인 파악이 돼야 돼요. 양량을 조절하든지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나 고혈압 환자분들이 말초혈관 질환이 나중에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신장도 굉장히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신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초반이면 충분히 소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초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도 역시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증상이 나타났다면 꼭 반드시 소변 검사지 한번 해보시고 정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병원 통해서 충분하게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시고 양량을 조절하던가 다른 조치를 받으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게 이런 거는 그런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해당하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조금은 난도하고 며칠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먹는 약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변비약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드셨던 분들은 갑자기 담즙이 좀 많이 섞여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난다거나 색깔이 좀 변한다거나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일주일 이내에 다시 시작한 약들이 있다면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변비약이라든가 좀
좀 급성 질환에 쓰는 약들이 아니면 끊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걸 줄여봤을 때 제 상황을 한번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날에 격한 운동을 했다거나 뭐 체육대회가 있었다라던가 뭐 이삿날이었어요. 무거운 걸 많이 들고 근육을 많이 쓰는 그런 날이었으면 다음날 뻐근하죠. 그런 뻐근한 느낌을 느낄 때 단백질이 조금씩 분해돼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전날에 그런 격한 운동을 하거나 뭐 이삿짐 나르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았을 때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땀이 많이 빠져나가면 소변은 굉장히 농축되거든요. 나오는 단백질량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농축된 소변이 나가면서 색깔도 굉장히 짙어지고 냄새도 독해지고 이렇게 좀 탁한 거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날에 만약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 취해주신 다음에 소변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정도만 살펴보셔도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너무나 격한 운동을 해서 횡목근 유계증이라든가 아니면 근육의 일치 분해되는 뭐 그런 수준까지 가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점점 증상이 악화된다거나 하는 사인들이 나타나고 그거 이외에도 뭐 고열을 동반한다거나 다른 재반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증상들, 다른 전신 증상이나 국소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예외예요. 그런 게 안 나타났는데 이제 가벼운 증상만 있다면 좀 지켜볼 수 있다 이 정도인 거예요. 세 번째로 좀 살펴볼 거는 급성 감염이 있는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 이제 물놀이 할 때 요새 계곡 같은 데나 뭐 아니면은 공원 같은 데도 이렇게 좀 물 쫄쫄쫄 흐르게 해서 주변에 모래놀이도 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이 예전에 대공원에 그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 놨다고 되게 짧은 구간이었어요. 한 10m, 20m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짧은 구간에 이렇게 물이 좀 흐르게 만들어 놓고 주변에 마치 계곡인 것처럼 좀 꾸며놓고 모래도 갖다 놓고 해서 아이들 놀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길 가서 이제 놀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뭐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물 색깔이 점점 변하는 거죠. 애들이 뭐 계속 발을 담궜다 뭐 뺐다 뭐 흙도 섞이고 이렇게 물 색깔이 점점 탁해지고 이거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엉덩이 쪽에 물 담갔던 그런 부위들에 농가진 생기고 요로 감염 오고 뭐 이렇게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감염이 될 만한 아니면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관계부에서 감염이 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런 감염, 급성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소변 검사지를 해보는 게 좋죠. 이런 급성 감염이 있을 때 소변 검사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단백질량이 좀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혈구 수치, 그 다음에 혈액들이 좀 보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내가 좀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라고 하면 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하고 항생제를 처방받거나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검사지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소변에 뭐 거품이 난다거나 색깔이 이상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그런 소변에 이상 증상이 있을 때 내가 과연 검사해봐야 될까? 병원에 가봐야 될까? 뭐 이런 문제들, 그런 구분하는 기준들, 어떤 지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드린 설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